폭염 경보가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서울의 한낮 최고 기온이 35도, 강릉은 38도까지 치솟는 등 어제보다 더 무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23명으로 집계돼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어젯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의 시작을 알리는 개영식이 열린 가운데 참가자 80여 명이 폭염에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상황이 악화하자 인근 지자체 경찰서는 가포 비상이 내려졌고 조직위는 개영식 이후 많은 인파가 몰리는 부대 행사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이한준 사장이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하고 관련 업체 수사 의뢰와 함께 건설 카르텔 척결을 예고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철근 누락 아파트 입주 예정자에게 계약 해지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민간 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도 9월 말까지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교사 면담 예약제를 시범 도입하고 원하는 학교엔 민원인 대기실을 만들어 CCTV도 설치하는 교원보호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서희초 사건 보름 만에 나온 대책인데 교사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신용평가사 피치의 미국 신용등급 하향 여파로 나스닥이 2% 넘게 빠지는 등 뉴욕 증시가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아시아와 유럽 증시는 물론 국제 유가도 곤두박질 쳤는데 오늘 국내 금융시장에 파장이 우려됩니다. 사람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무서울 정도의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오늘이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강릉은 38도, 서울도 35도까지 기온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한반도를 뒤덮은 위협적인 더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다영 기상캐스터 오늘 자세한 날씨 전해주시죠. 네, 밖에서 5분을 채 서 있기가 힘들 정도의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강릉은 무려 37.8도까지 오르면서 전국에서 가장 더웠는데요. 오늘도 강릉은 한낮에 38도까지 치솟겠고요. 서울과 대구도 35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오늘도 전국 하늘 맑게 드러날 텐데요. 다만 충청 이남 지역은 막다가도 갑작스럽게 소나기가 쏟아질 때가 있겠습니다. 특히 전북 동부와 경북 서부에는 최고 80mm 이상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한편 현재 태풍 카누는 매우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오키나와 서쪽 부근 해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주말쯤에는 동쪽으로 방향을 틀겠고 다음 주에는 가고시마 남쪽 해상을 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태풍의 영향으로 남쪽에서 유입되는 열기가 더해지면서 다음 주에도 폭염의 기세는 꺾이지 않겠습니다. 지난 밤 사이에도 열기가 식지 못했고요.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이 열대야 기준인 25도를 웃돌고 있습니다. 낮에는 강한 일사에 의해 기온이 더욱 빠르게 오르겠고요. 전국에 폭염 경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35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새만금 잼버리 대회도 폭염으로 대회 자체가 비상입니다. 전 세계에서 모인 4만 3천여 명이 이 새만금에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온열 질환자가 400명 넘게 발생하고 80명이 집단 탈진했습니다. 항의가 잇따르자 주최 측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정태진 기자입니다. 전 세계 150여 개국, 청소년과 지도자 4만 3천여 명이 한데 모였습니다. 각국의 오케스트라 공연 연주와 화려한 드론쇼, 불꽃놀이가 펼쳐지며 잼버리 개영식에 막이 오른 겁니다. 여러분, enjoy the 새만금 잼버리. Thank you. Thank you. 하지만 폭염 탓에 개영식 도중인 어젯밤 10시 33분쯤 참가자 83명이 온열 질환으로 쓰러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다수 환자가 발생한 거잖아요. 행사 끝 무렵에. 밤에도 보면은 온열 질환도 있고 뭐 다리도 아프다고 하고 이런 신고가 꾸준히 있어요. 행사가 열리는 전북 새만금의 체감 온도는 33도를 기록할 만큼 연일 가마솥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It's very hot, way hotter than Malaysia. I think so. Just by me coming here, I got headache 2 times already. I had to eat paracetamol. I had to eat medicine. SNS엔 항의가 잇따랐습니다. 온열 질환자 몇 명이 발생해야 대피소 이용이 가능한 거냐, 선풍기도 쓸 수 없게 전기조차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조직위는 냉방을 강화하고 폭염으로 야외 활동이 불가능할 경우 5만 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체육관 등으로 대피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대회가 끝나는 오는 12일까지 폭염이 계속될 전망인 만큼 참가자들의 건강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숨쉬기조차 힘든 이 살인적인 더위가 이어지면서 쓰러지는 사람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온열 질환으로 추정되는 사망자는 23명. 아직 여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미 지난해보다 3배 이상 많습니다. 경북이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충북과 경남이 4명. 지역을 가리지 않고 사망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새만금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야영장에서도 온열 질환자가 400명 넘게 발생했습니다. 어젠 36도를 웃도는 폭염이 이어졌는데 특히 건물과 도로가 집중된 도시 지역이 더 무덥게 느껴졌습니다. 최돈희 기자가 열섬으로 변한 서울 도심을 둘러봤습니다. 폭염이 절정에 치닫는 시각. 서울 도심을 열화상 카메라로 찍어봤습니다. 온통 붉은색입니다. 햇볕을 고스란히 받는 도로 표면 온도는 40도가 넘어갑니다. 고층 빌딩 밀집 지역. 햇볕에 달궈진 부분과 그늘진 부분이 확연히 대비됩니다.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는 도심 열섬 현상에 복사열까지 더해지며 건물 벽면 온도는 50도를 오르내렸고 일부 옥탑 건물 지붕은 60도에 달합니다. 건물 사이사이 나무 그늘만 그나마 푸른 빛을 띠는데 그늘 밖보다 7도가량 낮습니다. 건널모가 그늘막은 붉게 달아오른 도심거리 속에 유일하게 푸른 빛이 감도는 곳입니다. 도심 숲을 돌아봤습니다. 주변 건물은 40도를 넘지만 숲의 온도는 30도를 밑돕니다. 숲으로 들어갈수록 푸른 빛은 점점 더 짙어집니다. 이렇게 땡볕에 잠깐만 서 있어도 햇볕을 많이 받는 쪽은 붉은색을 띠다가도 바로 옆 나무 그늘만 들어가도 온도가 낮아지면서 금세 푸른색으로 바뀝니다. 숲의 냉각 효과 때문입니다. 햇빛 차단, 그리고 증발산에 의한 주변의 열을 또 감소시키는 역할.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햇볕 노출을 최대한 줄이는 게 최선이고 도심지보다 숲이 있는 곳에 머무르는 것이 좋습니다. MBN 뉴스 최동입니다. 제6호 태풍 카눈의 영향권에 든 오키나와에선 20만 가구가 정전되고 1명이 숨지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카눈이 우리나라에 올 가능성도 제기됐는데 현재로선 일본 남부를 지날 가능성이 큽니다. 신영빈 기자입니다. 나무가 쓰러져 도로를 가로막고 오토바이는 옆으로 넘어가 길가에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비바람을 이기지 못한 건물이 결국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제6호 태풍 카눈이 근접한 오키나와의 모습입니다. 어제 최대 순간 풍속 52.5m를 기록한 카눈은 오키나와 전체 가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20만여 가구의 전기 공급을 끊었습니다. 90대 남성이 태풍으로 무너진 차고에 깔려 숨지는 등 인명피해가 잇따랐고 나하 국제공항이 폐쇄되며 항공기가 결항해 한국 관광객 등 여행객의 발이 묶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큰 피해를 낳은 태풍 카눈은 오늘 오전 3시 기준 초속 47m, 시속 169km의 폭풍과 함께 오키나와 서쪽 해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일본 열도 남쪽으로 향할 가능성이 크지만 태풍 진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워낙 많아 슈퍼컴퓨터가 예측하는 수치 모델이 자주 바뀌는 데다 우리나라 기상청 모델이 한반도 내륙 상륙 가능성을 점치기도 해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기상청은 우리나라 주변 북상 확률이 커지면 신속히 예보하겠다며 시민들에게 혹시 모를 피해에 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미국의 국가신용 등급을 강등시킨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아시아와 유럽 증시에 이어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하락세를 피하지 못했는데요. 당장은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 전문가들은 시장이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장동건 기자입니다. 상승 흐름을 이어가던 뉴욕 증시가 일제히 하락세로 전환됐습니다. 다우 지수는 0.98%, S&P 500 지수는 1.38% 하락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17% 하락하며 2% 넘게 빠졌습니다. AMD는 7%, 엔비디아와 인텔이 4% 넘게 급락하며 반도체 기업이 급락을 주도했습니다. 전날 증시 마감 직후 3대 국제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피치가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한 단계 하향한 여파입니다. 신용 등급 하락 뒤 개장한 아시아와 유럽 주요국의 증시도 동반 하락했고 아시아 외환 시장에서는 원화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피치는 앞으로 3년간 예상되는 미국의 재정 악화와 국가 채무 부담 증가를 그 이유로 들었는데 미 정부는 이러한 결정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Fitch's decision is puzzling in light of the economic strength we see in the United States. I strongly disagree with Fitch's decision, and I believe it is entirely unwarranted. 전문가들은 신용 등급이 떨어졌다고 해서 투자자들이 미국 국채에 대한 투자 가치가 하락했다고 보진 않을 거라며 등급 강등이 미국 정부를 향한 경고의 측면이 크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The other factors that they're really looking at must be not just will the country be willing to honor these debt obligations by setting in place these rules that allow for these payments, which is kind of on the political side. 지난 12년간 계속 늘어온 미국의 재정 부채에 대해 당연하게 생각해오던 관행을 멈추고 방향성을 전환할 기회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철근을 빼먹은 순살 아파트 논란이 확산하자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사장이 결국 대국민 사과했습니다. 관련 업체들을 전부 경찰에 수사 의뢰했는데 부실 시공업체는 한 번만 적발돼도 퇴출시키는 등 고강도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전민석 기자입니다. 철근이 누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아파트 파문이 커지자 LH 임원과 지역본부장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긴급 대책회의를 연 이한준 사장은 가장 안전해야 할 LH 아파트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민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부실 시공을 원천 차단하고 건설업 이권 카르텔을 근절하고자 앞서 LH가 발주한 15개 아파트 단지의 지하주차장에서 철근 누락이 발견됐습니다. 5곳은 LH가 직접 감리했고 나머지 10곳도 LH 퇴직자가 재취업한 업체가 감리를 담당하면서 사실상 15곳 전부 LH 전현직자가 공사를 감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LH는 설계와 시공, 감리 관련 업체를 경찰에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강도 대책 마련에도 들어갔습니다. 부실 시공에 관여한 설계나 감리 업체는 한 번 적발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건설 현장의 이권 카르텔과 부실공사 근절을 위해 외부 전문가도 참여하는 반카르텔 공정건설 추진본부를 설치합니다. 순살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는 이달 중 설명회를 개최하고 구체적인 보상 논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입주민이 원하는 점검업체로 정밀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검증된 공법으로 보강하고 이와 별개로 국토교통부는 무량판 구조를 특수구조 건축물로 지정해 관리를 강화하고 구조 심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지하주차장 무량판 구조들은 특허를 받은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공사비를 좀 더 싸게 하기 위해 만든 공법이었다.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설계 계산과 공사에 더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다는 얘기인데 민간에서와 달리 설계와 구조 계산이 제대로 됐는지 다시 확인하는 절차도 없었습니다. 최윤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홈페이지. 무량판 공법과 관련해 특허가 3개 있습니다. 무량판 구조에서 취약한 전단역을 강화할 수 있는 보강재를 넣는 공법들입니다. LH의 무량판 주차장은 다른 민간 아파트와 다소 다른 방식으로 지어진다는 얘긴데 업계에서는 통상적인 방법과 달라 공사가 익숙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LH 현장은 일반적인 거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일반 노동자들은 늘 하던 식으로 하잖아요, 일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교육이나 관리 감독이 좀 소홀할 경우에는 실수가 생길 수 있는. 하지만 LH는 민간과 달리 무량판 구조로 공사할 때 통상 한 번 더 검사하는 구조심의 과정이 없습니다. 설계와 구조 계산이 잘못돼도 다시 확인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거하고 다른 경우에 체크를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냥 통상적으로 넘겼던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문제를 지적하자 LH는 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저희도 앞으로는 설계가 마지막 마무리되기 전에 외부 전문가들 구조 심의를 절차를 서로 도입을 해서 앞으로는 검증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특히 건설 현장 철근공의 37%가 외국인으로 소통과 숙련도 문제도 제기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최윤영입니다.
이번 LH 부실 시공 사태와 관련해 정부와 여당이 긴급 회의를 열고 대책을 내놨습니다. LH 입주자에게는 손해배상을 하고 입주 예정자에게는 계약 해지권을 부여할 계획인데요. 문재인 정부의 건축이권 카르텔 조사를 예고했는데 야당은 책임 전가라며 반발했습니다. 유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정이 건축이권 카르텔을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발주아파트 철근 누락 부실 시공의 배경으로 지목했습니다. 뿌리 깊은 그런 이권 카르텔에 의해서 이런 지금 부실 시공이 일어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재산권도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건 일종의 범죄입니다. 이어 이번 사태의 대책으로 입주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입주 예정자에게 재당첨에 제한이 없는 계약 해지권을 부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무량판 공법을 사용한 민간 아파트 점검도 다음 달 말까지 마무리하고 부실 시공이 적발된 현장은 수사 의뢰할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TF를 구성해 진상규명에 나서고 국정조사 추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일어난 위법 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근본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입니다. 지난 정부의 국토교통부는 물론이고 대통령실의 정책 결정자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주당은 현 정부 책임론에 선을 긋겠다는 물타기 의도라며 여당의 국정조사 추진을 비판했습니다. 집권 2년 차임에도 현안마다 전 정부 탓을 하고 있으니 무정부 상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이번 부실 시공 사태에 대한 국회 책임론도 커지는 만큼 현재 계류 중인 관련 법안 10여 건의 처리 속도도 더욱 빨라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국립공원에는 온라인 예약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비 객실이라고 해서 냉난방 고장 등 만일의 사태에 비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곳을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 직원들이 공짜로 관행처럼 이용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북한산 국립공원 생태탐방원이 탐방객에게 제공하는 숙박시설입니다. 1박에 6만 원에서 12만 원까지 비용을 지불해야 이용할 수 있는데 별관 안내도를 살펴보니 호실 정보가 없는 방이 나옵니다. 생태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이라면 온라인 사전 예약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처럼 일반인은 예약할 수 없는 방도 있습니다. 이곳을 비롯해 지리산과 설악산 등 국립공원 8곳에는 15개에서 30개 정도의 객실을 갖춘 숙박시설이 있습니다. 고장 등 객실에 문제가 생겼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예비 객실로 가장 큰 방이지만 일반인은 접근 자체가 안 되는 곳입니다. 이런 예비 객실을 국립공원공단 직원들은 공짜로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저희가 잘했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쉽게 너무 간과했던 부분들. 설악산 생태탐방원에서는 퇴직한 직원 등이 2차례에 걸쳐 8인실을, 내장산 생태탐방원에서는 생태탐방원장 본인이 8인실을 무료로 이용했습니다. 공단 직원들의 예비객실 사적 사용 및 특정인에 대한 무료 사용 특혜 제공은 과거부터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부당 사용이 드러난 사례는 최근 6개월간 14건입니다. 하지만 숙박 내역을 관리하는 기록이 없어 직원들의 기억에 의존한 결과인 만큼 실제 부당 사용 사례는 더 많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환경부와 관계부처에 예비 객실 관리 개선 방안과 함께 공짜로 사용한 사람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철도 건설과 시설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국가철도공단이 지난해 채권형 금융자산에 투자했다가 1,000억 원대 평가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투자금 대부분은 철도 관련 시설 예산으로 배정된 사업입니다. 부실 경영도 도마에 올랐는데 그 사이 임원들은 수천만 원의 성과급을 챙겼습니다. 김순철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MBN이 입수한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입니다. 국가철도공단은 철도 관련 시설 예산으로 배정됐지만 사용하지 않아 이월된 사업비 등을 채권형 금융상품에 투자했습니다. 지난해 2조 1,500억 원을 투자했지만 1,014억 원의 평가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국민 세금인 정부 출연금 손실은 775억 원에 달합니다. 공단 측은 확정된 손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자금 규모나 이런 현실을 봤을 때는 평가 손실이 확정된 손실로 인식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걸로. 국회예산정책처는 환매 시점에 따라 손실이 현실화될 수 있고 손실을 피하려다 사업비 집행 시기를 놓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부실 경영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투자 손실은 물론 공단의 부채는 5년 만에 4천억 원 이상 늘어났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청렴도는 4등급으로 최하위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김한영 이사장 등 임원에게 모두 2억 6,700만 원의 성과급이 지급됐습니다. 경영평가와 청렴도도 또한 최하위 수준이기 때문에 기관장으로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어떤 거치 문제도 좀 심각하게 고민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국회예산정책처가 출연금 활용을 철저하게 관리하지 못했다며 주무부처의 책임을 언급한 만큼 국토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도 관심입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50억 클럽 의혹으로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두 번째 영장실질 심사가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됩니다. 검찰은 화천대유에 입사한 딸이 대여금 명목으로 받은 11억 원을 박 전 특검에게 준 것으로 보고 당시 특별검사로 있어 공직자의 금품 수수를 제한한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 판단해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가 오늘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경로당 무더위 쉼터를 찾아 폭염 상황을 점검합니다. 또 더불어민주당 박광원 원내대표는 서울 마포구에서 스타트업 관계자들과 미래 산업에 관련한 간담회를 열고 대한노인회를 사과 방문할 예정입니다. 한국 여자축구대표팀이 오늘 오후 7시 호주에서 독일과 조별리그 마지막 3차전을 치릅니다. 앞선 조별리그에서 잇따라 패해 H조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 한국 대표팀은 독일을 이기더라도 16강에 오를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자신의 노인 폄하 발언과 관련해 어리석음이 있었다, 노여움을 푸시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공식적인 사과에는 선을 긋고 있지만 대한노인회를 찾는 등 수습에 나섰습니다. 이병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 춘천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의 강원도민 간담회.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자신의 발언 배경을 재차 설명하며 노인 폄하 의도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소 오해 있게 들으신 경우가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신 어르신이 계시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노여움을 푸시고요. 또 정치 언어를 잘 몰랐다며 자신을 낮췄습니다. 교수라서 조금 철없이 지내서 정치 언어를 잘 모르고 이게 정치적인 맥락에 무슨 뜻인지도 아마 깊이 숙고하지 못한 아마 어리석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직접적인 사과 표현은 없었는데 민주당 지도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진화에 나섰습니다. 휴가를 떠난 이재명 대표를 대신해 박광원 원내대표가 사과하고 모든 언행을 유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모든 구성원은 세대 갈등을 조장하거나 특정 세대에게 상처를 주는 언행을 삼갈 것입니다. 김은경 위원장 발언에 동조했던 양이원영 의원과 당 전략기획위원장인 한병도 의원이 대한노인회를 찾아 사과의 뜻을 전했고 박광원 원내대표도 오늘 노인회를 직접 찾을 예정입니다. 대한노인회 측은 당사자가 사과하러 와야 문제가 해결된다고 요구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구제불능 막가파 패륜당이라며 당을 해체하는 것 외에는 다른 답이 없다고 맹비난했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경찰이 2년 전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경선에서 이낙연 전 대표 측이 포털 사이트에 댓글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카카오의 판교 사옥을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시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지난 2021년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캠프가 포털 사이트 댓글을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5일 경기 성남시의 카카오 사옥 판교 아지트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포털 사이트 다음에 사용자 정보 등을 확보해 댓글 조작이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5월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은
이낙연 전 대표와 선거 캠프 관계자들을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이 전 대표의 캠프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100개에 가까운 포털 아이디를 활용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6월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같은 달 29일 김 의원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김 의원은 댓글 조작이 민주당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추측한다고 주장하면서 경찰 수사가 이재명 대표 측도 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형량을 두고 남편을 회유, 압박하고 있다며 검찰과 대립각을 세운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아내가 검찰에 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가정주부인 아내 계좌에서 수억 원의 자금을 발견한 검찰은 출처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기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월 수원지검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아내 백모 씨를 경기도 대북사업 자료 유출에 관여한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백 씨는 남편의 최측근인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신모 씨에게 경기도에 2019년 대북사업 자료를 달라고 요청한 혐의를 받습니다. 신 씨는 쌍방울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실 관계자 등에게도 자료를 요청받고 경기도 내부 전산망에 침입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백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5, 6차례에 걸쳐 소환 통보했지만 백 씨가 건강 문제로 계속 출석을 미루자 피의자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부지사의 자금 흐름을 조사한 검찰은 가정주부인 아내 백 씨의 계좌에서 수억 원대 자금을 발견하고 출처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백 씨는 이 전 부지사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추진을 쌍방울에 요청했다며 입장을 번복한 배경에 검찰의 회유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너무 나쁜 실망이고 왜 저렇게 저 사람이 됐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런 일 없었다고. 백 씨의 말에 검찰은 거론할 가치도 없다며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어제부터 6박 7일간 공식 여름 휴가에 돌입한 윤석열 대통령이 전북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 개영식에 참석하며 공식 일정을 이어갔습니다. 휴가 중에도 국정운영 구상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원중희 기자입니다. 여름 휴가 첫날을 맞은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대신 전북으로 향했습니다. 먼저 1조 8천억 원 규모의 2차 전지 투자가 이루어지는 새만금을 찾아 정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투자는 2차 전지 소재를 국산화하여 안정적이고 독자적인 공급망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제25회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개영식에 단복을 입고 참석했습니다. 스카우트 대원 출신인 윤 대통령은 당시 경험이 인생에 큰 힘이 되었다며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야외 활동의 설렘, 또 다른 학교 스카우트들과의 만남, 연합 캠핑 등은 아직도 제게 특별한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문제 등에 있어 국정과 휴가가 경계가 없는 상태라고 휴가 중에도 공식 일정을 이어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휴가 뒤 소폭 개각과 광복절 특별사면, 한미일 정상회담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전국 구상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원중입니다. 유명 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자신의 아이를 학대했다며 특수교사를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가방에 이 녹음기를 넣어놓고 이 녹취를 고소 근거에 사용하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주호민 씨는 섣부른 신고를 후회한다며 교사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겠다고 사과 입장을 밝혔습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자폐를 앓고 있는 아들을 학대했다며 특수교사 A씨를 고소한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이에 검찰은 A씨의 발언을 바탕으로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겼는데 MBN이 입수한 공소장에는 A씨의 발언 등이 담겼습니다. 검찰은 A씨가 주군에게 밉상이라고 말하거나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다라는 발언을 하는 등 정서적 학대 행위를 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해당 녹음이 주 씨가 아이 가방에 몰래 넣어놓은 녹음기의 녹취였다는 사실 등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A씨 측도 공소장에 아이 대답은 빠져있는 등 전체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훈육을 입증하는 부분이 아예 제외됐다고 반박했습니다. 여기에 다른 학부모들과 교사들이 A씨를 지지하는 탄원서까지 제출하며 논란이 커지자 결국 주씨가 사과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씨는 모든 특수교사님들과 학부모님 등에게 너무나도 미안하고 죄송하다며 고소를 한 배경 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주씨는 교사를 만나면 차분히 얘기를 풀어갈 자신이 없어서 교사 면담 없이 고소를 했다며 선생님이 처벌받고 직위 해제되기를 바란 건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섣부른 신고를 후회한다며 선생님에 대해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서울 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보름 만에 서울시 교육청이 교원 보호 대책을 내놨습니다. 학부모가 교사를 만날 땐 미리 예약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골자인데 이 대책을 확인한 교사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무슨 이유인지 박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관내에서 연달아 터진 교사 폭행과 사망 사건에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옳고 당연한 것을 가르치는데 대단한 용기를 내야 하는 지금의 현실에 책임을 동감. 조 교육감은 서희초 사건 직후부터 강조했던 민원 창구 일원화의 구체적인 내용도 내놨습니다. 교사와 통화나 면담을 원하는 학부모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예약하는 절차를 거치고 교장, 교감 등이 이를 승인해 한 번 걸러내는 방식입니다. 학부모가 다짜고짜 교실에 들어와 항의하는 일이 없도록 교내에 CCTV가 설치된 민원인 대기실을 따로 만들고 여기에서 학부모 면담을 진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감정이 복받치거나 욱해서 이게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 예산 시스템 일종의 쿨링 다운하는 시간. 서희초 사건 보름 만에 나온 대책들, 현장은 실망스럽다는 반응입니다. 민원을 어떤 방식으로 받느냐는 중요하지 않거든요. 어차피 받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그게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아닌 거잖아요. 교감 선생님들이 한 번 걸러내시고 결국은 담당자한테 지정하시겠죠. 교사들이 속 터지게 방향을 잡으셔갖고. 교육청 측은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한 합동조사는 마무리 단계이며 결과에 따라 경찰 수사 의뢰나 학부모 고발 등을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박영입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들을 모아 전해드리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의 뷔가 첫 솔로 앨범을 냅니다. 그리고 총괄 프로듀서는 뉴진스의 성공을 이끈 미니진 어도어 대표가 맡았는데요. 이번 앨범은 뷔의 취향이 고스란히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스티그마, 싱귤레리티 등 솔로곡을 선보인 뷔. 하지만 공식적인 솔로 앨범 발매는 이번이 처음이라 더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편 방탄소년단 멤버 슈가도 지난 4월에 발매한 앨범 디데이로 미국 3대 힙합 매거진 더소스의 2023 천재적인 K-팝 앨범 1위에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음악뿐만 아니라 뮤직비디오에서도 아티스트의 정체성을 온전히 녹여낸 앨범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쥐스팅 트리도 캐나다 총리와 부인 소피 그레고어 트리도 여사가 현지 시간으로 어제 결별 소식을 알렸습니다. 두 사람의 이혼은 2005년 5월에 결혼하고 18년 만인데요. 트리도 총리는 어제 SNS 성명을 통해 아내와 의미 있고 힘든 대화 끝에 헤어지기로 결정했다며 늘 그랬듯 앞으로도 서로를 사랑과 존경으로 대하는 가까운 가족으로 지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아이들에 대해선 사생활을 존중해달라고 덧붙였는데요. 캐나다 총리실도 법적으로 이혼 서류에 서명했다며 트리도 총리 부부의 결별을 확인했습니다. 총리 가족은 다음 주 함께 휴가를 갈 예정이라고요. 웰 씨는 두 사람이 과거 여러 차례 결혼 생활에 어려움이 있음을 밝혀왔다고 전했습니다. 골프 왕제 타이거 우즈가 미국 프로골프 PGA 투어 정책이사로 전격 합류합니다. 지난 6월 PGA 투어는 사우디아라비아 공공투자펀드가 후원하는 LIV 골프와 갑작스럽게 합병을 발표한 바가 있는데요. 그러자 평소 LIV 골프와 엄청난 대립을 보였던 PGA 투어 내부에선 선수들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결정이라며 크게 격분했습니다. 그러자 PGA 투어의 모노헨 커미셔너는 우주를 구원투수로 영입하며 선수들의 민심 달래기에 나선 건데요. 선수들도 이 혼란한 시기를 정리해줄 적임자로 우주를 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주는 PGA 투어 선수들을 대표해 투어 운영의 모든 관계자들이 최상의 이익을 얻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소감을 전했는데요.
우주의 합류로 앞으로 PGA 투어 선수들의 입김이 더 강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17분쯤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 위치한 10층짜리 건물에서 불이 나 인근 주민 7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불은 30분 만에 완전히 꺼졌고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에어컨 실외기 15대가 소실되고 건물 외벽이 타는 등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하루에 50km씩 2,500km, 마라톤 풀코스 길이도 넘는 어마어마한 거리를 매일 무려 50일간 달리겠다고 나선 사람이 있습니다. 이 무모한 여정에 담긴 특별한 의미, 과연 뭘까요? 배낭을 맨 채 하염없이 달리는 남성. 네덜란드의 마라토너 크라그 트윅은 50일간 하루 50km씩 무려 2,500km를 달리기로 작정했는데요. 암스테르담에서부터 우크라이나 키이우까지 길고 고단한 여정을 시작한 이유. 바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호소하기 위해서입니다. 전쟁은 이렇게 대중교통 없이 달려서 갈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알리고 싶었다는데요. 동시에 우크라이나에 전할 구급차를 사기 위한 성금 모금도 진행 중이라니 이 특별한 도전이 꼭 결실을 맺길 바랍니다. 5호 태풍 독수리의 직격탄을 맞은 필리핀. 일부 항공편이 끊기고 인명피해 역시 적지 않았는데요. 곳곳이 예외 없이 물에 잠긴 가운데 한 커플이 꿋꿋하게 결혼식을 감행해 화제입니다. 발목 높이까지 물이 차오른 성당. 제5호 태풍 독수리가 덮친 필리핀 말롤로스의 한 결혼식 현장인데요. 웨딩드레스를 입다는 이미 물에 잠긴 지 오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버진 로드를 걸어갑니다. 아름다운 음악이 울려 퍼지고 역시 다들 바짓단이 젖은 채 하객들은 아낌없는 축하를 보냅니다. 당초 결혼식을 이 성당에서 하려던 파울로와 다이안 커플. 불어난 물에 성당까지 온통 잠기고 말았지만 식을 미루지 않고 그대로 감행한 건데요. 태풍도 막지 못한 이들의 사랑 앞에 행복한 나날들만 기다리길 바랍니다. 생명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고 사방이 마치 새하얀 사막 같은 남극 한복판. 지구상 가장 춥다는 한 남극 기지에서 기적처럼 수박이 자라났습니다. 과연 그 맛이 어떨지 궁금한데요. 주렁주렁 탐스럽게 잘 익은 수박이 수확을 기다리는 이곳. 놀랍게도 남극입니다. 남극 동부 해발 3,488m 러시아의 보스토크 기지. 영하 89도, 관측 이래 최저기온 기록을 보유해 지구상 가장 추운 곳으로 알려진 곳인데요. 이곳 과학자들은 지난 4월에 씨를 심어 최근 8통의 수박을 수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산소가 부족한 고지대에서도 잘 자라는 품종을 고르고 토양 대체 기술과 인공 수분을 활용한 결과인데요. 생명의 흔적이 메마른 새하얀 남극. 이렇게 작물을 길러내는 것만으로도 구성원들의 사기가 오른다고 하네요.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이 확인된 서울 관악구의 한 동물보호소에서 고양이 사료에서도 AI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이 사료들은 김포에 있는 네이처스로우가 만든 2개 제품으로 멸균과 살균 과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이 확인돼 회수, 폐기 조치됐습니다. 검출된 AI 항원이 바이러스 전파율이 높은 고병원성인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내 총생산이 주요국 중 3번째로 많이 줄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GDP는 32,142달러로 전년 대비 8.2% 줄었습니다. 주요 47개국 중 일본과 스웨덴에 이어 3번째로 큰 감소율이었는데요. 우리나라 GDP가 크게 감소한 건 지난해 원화 가치가 크게 하락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시중 금리보다 낮게 특혜 대출을 해준 공공기관들이 적발됐습니다. 정부가 13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복리후생제도 운용 현황을 점검한 결과 47개 기관에서 182건의 대출 규정 위반이 확인됐습니다.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주택자금을 대출해주거나 규정 대출 한도를 넘겨 돈을 빌려준 사례가 가장 많았습니다.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우리 K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대세가 된 이유 중 하나엔 바로 강력한 팬덤 문화가 있습니다. 국내 한 스타트업 기업이 한류 팬덤을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을 만들어 미국 나스닥 상장에 성공했습니다. 김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K-팝 가수뿐 아니라 한국의 드라마와 영화, 만화까지 사랑하는 팬들이 한 앱에 모였습니다. K-팝뿐만 아니라 뭔가 K-드라마나 영화, 뷰티, 패션 이렇게 다양한 카테고리가 있어가지고 소통해서 뭔가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었고 게시글을 올리고 댓글을 달며 활동하면 좋아하는 아티스트에게 선물을 보내거나 광고를 집행할 수 있는 구조이다 보니 팬들이 몰립니다. 참여를 하기만 해도 실제로 삼성역이나 큰 광고판에 제가 좋아하는 아이돌들의 광고판이 실제로 달리기도 하는 걸 보면은 아무래도 실제로 제가 지원을 하고 있다는 느낌과 이 플랫폼의 장점은 17개 나라의 언어로 실시간 번역이 지원돼 전 세계 한류 팬들이 언어 장벽 없이 소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플랫폼 누적 이용자가 2,600만 명, 이 중에 외국인의 비중이 85%에 달해 국내 스타트업 최초 나스닥 직상장 성공에 저력이 됐습니다. 팬덤들이 건전한 경쟁을 조금 유도했던 게 주요 원인이었던 것 같고요. 해외 유저가 언어적 장벽 없이 누구보다 빠른 한류 문화 정보를 습득할 수 있고 상장 첫날 주가는 22% 하락 마감했지만 한류 팬덤을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들의 성장 가능성은 밝다는 평가입니다. 콘텐츠 회사, IP 가지고 있는 회사, 플랫폼 회사 전부 다 업황 자체는 밝은 것 같아요. 근데 업황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좀 성장성은 크고 네이버의 제페토와 그룹 BTS의 소속사인 하이브의 위버스와 비교하면 아직 활성화된 이용자 수가 크게 부족한 가운데 이용자들의 자체 콘텐츠 제작 지원 등 기능을 보완해 또 하나의 대표 한류 플랫폼으로 거듭날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김민호입니다. 밖에서 5분을 채 서 있기가 힘들 정도의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강릉은 무려 37.8도까지 오르면서 전국에서 가장 더웠는데요. 오늘도 강릉은 한낮에 38도까지 치솟겠고요. 서울과 대구도 35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온열 질환이 비상인 만큼 건강관리에 힘써주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전국 하늘 맑게 드러날 텐데요. 다만 충청 이남 지역은 막다가도 갑작스럽게 소나기가 쏟아질 때가 있겠습니다. 특히 전북 동부와 경북 서부에는 최고 80mm 이상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한편 현재 태풍 카누는 매우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오키나와 서쪽 부근 해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주말쯤에는 동쪽으로 방향을 틀어 다음 주에는 가고시마 남쪽 해상을 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태풍의 영향으로 남쪽에서 유입되는 열기가 더해지면서 극심한 폭염은 다음 주까지도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겠고요. 제주 해안과 호남 서해안, 남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강하게 밀려들겠습니다.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만큼 해안가 출입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강릉은 31도를 웃돌고 있고요. 그 밖에 대부분 지역도 높은 습도 탓에 체감온도는 30도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낮에도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릴 텐데요. 전국에 폭염 경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35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주말에는 기온이 더 오르겠고요. 충청 이남 지역에는 소나기가 자주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목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